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30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며,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된 가운데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인 이 개인 소비 지출 지표를 소화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혼조세로 장이 마감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 중동 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에 미사일과 대포, 탱크 등을 동원해서 대규모 공격을 가하며 지상 작전 확대를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또한 가자지구 전역에 걸쳐서 총신이 두절 다시 가자지구 다시 가자지구 전역에 걸쳐서 통신이 두절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군 대변인인 다니엘 하가리 이 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밤 지상군이 가자지구에서 작전을 확대 중이라며 현지 주민을 향해 남쪽으로 대피하라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지금 처음에는 이스라엘 쪽에 대한 이 동정 여론 이런 게 좀 많았다면 지금은 이 팔레스타인 일반 시민들에 대한 이 동정 여론이 굉장히 커진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피해는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어떤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냐면 이대로 계속해서 전쟁을 진행을 한다면은 이 팔레스타인의 친화적인 국가들에서 명분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가면은 뭐든 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라는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불안을 좀 많이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중동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아, 이거 잘못하면은 몇몇 국가 여기에 끌려 들어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 제3자에게도 계속해서 하게 만들 수 있는 그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관련 내용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게 되면서 국제 유가는 WTI 기준 한때 2.8% 상승해서 85.54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유가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니죠. 가스 역시 마찬가지의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있으면은 북반구 겨울이잖아요. 자연스럽게 천연가스의 가격도 굉장히 큰 변동성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해서도 지표가 나오게 되었는데 현재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9월달 미국 근원 PC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3% 오르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3.7% 상승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적인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가 0.5%였는데 이게 0.7% 증가해서 아, 이거 확실히 이 에너지 같은 부분들이 물가에는 좋은 부분은 전혀 없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크게 안정되는 모습이 빠르게 보여지지 않는다면은 꾸준하게 이 내역이 리스크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나마 미국 쪽에서 괜찮은 부분은 아직까지는 소비력이 상당히 강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비싸더라도 사람들이 사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라는 부분 때문에 많은 이들이 여기에 이제 경계 심리를 가지면서 보는 건데 만약에 소비력이 크게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때부터 미국의 경기 침체는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지표들이 보여지다 보니까 현재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되었는데 현재 4.2%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도 3.0%로 전월인 9월달 발표된 내용과 비교했을 때 2.8%보다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렇게 지표들이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제 곧 있으면 11월 달 FOMC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관망 심리가 좀 짙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안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금리 인상 확률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채권 가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채권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는 이게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시선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11월 달 동결할 가능성은 97.4%를 현재 시장에서 보고 있고요. 12월 달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78.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채권이 꾸준하게 금리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은 현재의 비슷한 상황을 꾸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유가나 이런 것들이 안정된다면 훨씬 더 관련 내용이 시장에는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자, 그래서 현재는 채권 혼조에 달러 혼조의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외에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들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2년 만에 시가총액 1등 올라서나 마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애플 추격 가시권이다라고 하는데 이 빅테크 안에서도 이 갈리는 모습이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구글이나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좀 아쉬웠지만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기업은 훨씬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 빅테크 안에서도 엎치락뒤치락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이왕이면 좋은 종목들 위주로 집중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보도록 하고, 당연히 이렇게 빅테크의 경쟁이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투자 역시 굉장히 적극적일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고성능 위주로 일시적 올라오는 모습 보여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삼성, SK 공격 증설에도 이 고성능 반도체인 HBM 공급 부족 3년 더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온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HBM을 통해 가지고 삼성과 SK의 메모리 매출이 올라오는 부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장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소재, 부품 싹 한번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미국의 자동차 업계를 좀 봤을 때 지금 파업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포드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 빅3 중에 한 군데인 스텔란티스가 이 노사 협상을 제대로 진행을 했다라는 내용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GM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파업 리스크로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 노사 협상안 제대로 타결되면은 한 번에 올라가는 모습 보여줄 수 있으니까 자동차 업계 전 세계적으로 이런 흐름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 기아 지금 실적 상당히 좋은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에 맞춰서 이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11년 만에 조선 빅3 동반 흑자, 조선업계 황금기 맞았다. 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감안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단순하게 이 수주 물량만 증가한 게 아니고요. 배 가격, 선가 역시 함께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만듦에 있어가지고 원가라고 볼 수 있는 게 철이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를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이 강철 관련해가지고 많이 쓰이는 부분 중에 하나인 이 건설 쪽 있죠. 여기에서 지금 이 수요가 굉장히 급감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 철을 납품하는 이러한 제철소들 관련 철강 업체들 있죠. 여기 실적이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철강의 가격이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후판 이런 것들 당연히 가격 재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은 쭉 빠지는 모습이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 순간 지금 영업이익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이건 시작이다. 앞으로 더 많이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영업이익률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 기대를 하시면서 살펴보시는 거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OLED 관련으로도 흑자가 날 것이다라는 얘기들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그리고 소재, 부품, 여러분들 이쪽 다시 OLED 이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중국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국채를 추가 발행한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최근에 골드만삭스에서는 이에 맞춰서
이 중국의 은행들이 금리를 낮출 가능성도 높다라는 얘기들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러면은 확실히 부양에 대한 흐름으로 인해서 여기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도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 공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텔레그램 공방에 입장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소개란에 텔레그램 링크 하나 있거든요.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에너빌리티 오늘 좀 빠지나 싶더니 결국에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죠. 자, 그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받쳐주고 있는 힘이 조금씩 계속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약간의 계기만 있으면 치고 가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이 원전 관련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괜찮은 내용들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UAE 포함해서 중동 파트너국들과 원전 협력 발전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사우디에서도 괜찮은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은 동유럽의 이 원전 수주 일정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 다음이 중동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먹거리를 우리가 가지고 올 가능성도 높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기 좋은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일정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이다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역시나 지금 폴란드 지역에서도 원전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속도를 낼 것이다 라는 얘기 들려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 메리츠증권이 대우증권의 이야기를 한 부분 중에 지금 4분기 대규모 수주 전망이다 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가운데 여기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 폴란드 다음 체코 원전이죠. 이에 대해서 24년 상반기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가 기대된다. 근데 여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엮여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내년 상반기 에너빌리티 기대할 수 있는 부분 나오겠네 생각을 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대형 원전 말고도 중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관심이 올라오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굉장히 속도를 내려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이것도 이 환경이 꾸준하게 긍정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일단 원전이 계속해서 관심을 많이 받았던 이유 제가 강조를 드렸지만은 결국엔 비싼 에너지 가격 때문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유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또 한 번 85불까지 올라와 있어요. 왜? 이스라엘 관련된 내용들이 중동의 이 지정학적 긴장감을 키우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란에서 이 참전을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들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란이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전 세계 최대의 산유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도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에 또 한 번 자극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유가만큼 지금 중요한 부분이 천연가스거든요. 지금 선진국들 위주로 일단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란이 뭐다? 러시아와 함께 전 세계 천연가스 생산량 1등, 2등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란이 이렇게 참전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은 단순하게 유가에만 변동성을 줄까요? 가스도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난리 나는 국가가 뭐가 있냐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역시나 1순위로 떠오르는 건 독일인데 근데 독일이 이전과는 다르게 솔직히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 이 탈원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걸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하다못해 이런 비싼 에너지 가격 때문에 멘트라도 조금 다르게 쳐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원전 업계 전체가
좀 꿈틀거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죠. 솔직히 암만 뭐 태양광이랑 풍력 이런 데 투자한다라고 하더라도 천연가스 너무 비싸지고 완전 완벽하게 이 탈원전을 해버렸다. 야, 일반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부분은 전 세계에 큰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형 원전도 물론이거니와 중소형 원전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여기에 대한 니즈로 인해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수급이랑 차트 한 번씩 보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자면요. 자, 일단 수급부터 봤을 때 현재 저점이잖아요. 그런데 야, 외국인 계속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라면은 뭐 나쁘게 현재 위치를 분석을 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이 왜 사겠습니까? 지금이 괜찮은 가격대라고 보니까 나 여기 투자하면 돈 벌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수급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꾸준하게 유지가 되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엇이다? 아,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 높겠구나. 자, 그래서 이거 생각을 하시면서 일단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가 주봉과 월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냥 저점 부근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탈 없다면 굳이 매도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위해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라인이 있죠. 그게 무엇이냐? 11선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과거에 그래 왔던 것처럼 급락 이후에 11선 돌파하면 최소가 21선이고 21선까지 돌파하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간다. 이렇게 쭉 치고 가는 모습 여러분들은 노려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61선 돌파하면 아마도 빠른 시간 내에 이 481선 라인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481선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여기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치고 가는 모습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다뤄볼 내용이고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이 안에서의 디테일 잡아서 쭉쭉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총정리 한번 하면서 에너빌리티 영상을 맞춰보도록 하자면요. 자, 일단 가장 먼저 현재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일단 내년 상반기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요거 일단 생각을 하면서 보고 그리고 최근에 이 에너지 가격 변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도 들여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원전에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다. 주목해보자. 자, 그리고 두 번째, 수급을 딱 봤을 때에는 현재 보여지고 있는 게 무엇이다? 외국인 들어오고 있다. 이거 유지만 되더라도 현재 위치에서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이다. 세 번째, 현재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땐 11선 돌파하면 21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돌파한다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보는데 일단 최종적인 1차 목표는 어디다? 481선까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에너빌리티 마지막 정리까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만 보더라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에 일정들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현재 위치에서 급락보다는 그냥 박스권 안에서 사이클로 인해서 떨어지고 올라가고를 반복한다 정도로 이제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시장이 좀 많이 무너지다 보니까 같이 빠진 건데 빠르게 회복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웃는 얼굴로 이 종목 바라볼 수 있길 바라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모두 이번 주도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네요.